내가 지금 교사로 사는 것보다 얘를 하나를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을 더 많이 좌우하겠더라고요. 얘를 잘못 키웠다. 소위 말하는 진짜 당시에 중학생 애들 자살 사건, 학폭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때 되게 왕따랑 우울증이 심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3학년 때. 애가 막 이제 아무 의욕이 없이 우울증으로 무기력하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나가서 수업을 한들 그 생각을 하니까 수업에 아무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계속 가르치면서도 얘를 볼 때마다 내 아들이 생각이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그냥 저는 전직 초등교사였다라는 얘기를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근무했던 지역은 용인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3년 전에 2018년도에 사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좀 자유롭게 지내면서 아들 밥해 먹이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바라는 건 저는 아이들이 공부라는 걸 해봤으면 좋겠고 했을 때는 그 목적이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나서 나 공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보니까 나도 좀 잘하네, 잘하는 과목이 있네, 그리고 재미없어 보였는데 재미있네 라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단으로 공부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한 아이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한 아이는 굉장히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도 둘 다에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과정,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그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계속 하는 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막상 쉬운 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어색해요. 자식이랑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네. 근데도 아이들이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도 듣고는 있다라고 생각되면 일단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게 이 과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 과정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쉬울 때는 괜찮은데 점점 어려워지면서는 이제 안 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는데 이제 그때 그걸 만났을 때 피할 것이냐 한번 부딪혀 볼 것이냐 그건 저는 저학년 때 경험에서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학년 때 공부에 대한 경험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어머님들께 저학년 때 아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 정도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수준 정도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성취감을 계속 올려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제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독립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더 이상 부모의 결정과 관계없이 내 인생을 살아내는 거. 저는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저희 반 아이들이 어떤 모습의 성인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공부를 자기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게 그 경험을 해본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뭐가 더 아이의 독립에 유리할 것인가, 뭐가 더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그리고 더 성취감을 주고 자기 효능감을 키워줄 수 있는 선택일까? 큰 틀에서 보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되게 좋은 선택이나 되게 나쁜 선택은 없더라고요. 안 돼요, 잘. 네, 초등교사라서 유리하다라고 느낀 점은 분명히 많아요.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 케바케라는 말 쓰시죠? 네. 에바에래요. 네. 애마다 다 다르니까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저희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따라올 때도 있고 안 따라올 때도 있고요.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기회를 줬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따라올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를 아이한테 계속 해보는 거예요. 명령도 해보고 혼도 내보고 칭찬도 해보면서 하면서 얘랑 나랑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협상이 잘 되더라, 어떻게 했을 때 내 이야기가 가장 아이를 통해서 잘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손은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소리 지르면 막 그죠. 움직이죠. 그거 말고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만드는 건 결국 얘를 가장 잘 아는 부모라는 사람이 아이와 여러 가지 사례, 실패 성공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니까 먹히더라 하는 전략을 찾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 플랜 있잖아요.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눈치챌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방법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할 거야? 혹은 이렇게 할까? 언제 가능해? 언제부터 할 거야? 언제 끝나? 이런 식으로 그 계획 안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걸 유도하는 거죠. 질문으로. 30분 동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28분 정도 됐는데 너무 즐거워. 혹은 31분 됐는데도 여전히 너무 즐거워. 그쵸? 그러면 얼른 끄고 들어가 라고 해도 되지만 이게 몇 분에 끝나는 거더라? 엄마가 아까 시간을 체크 못했네? 늘 제가 하는 게 모르는 척. 예. 아이가 알고 있고 아이가 나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상황을 만들어서 너 아까 몇 시에 시작했지? 엄마 잘 모르겠는데 시간 체크하고 있지? 시간 지키고 있지? 시간 지켜서 그만 정리해? 그러면 아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 30분 하기로 했는데 지금 31분인데 아직 판이 안 끝나서 이것만 끝나면 정리할게요.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는 엄마가 그만둬 라고 했을 때랑 다른 감정을 가지겠죠. 학원을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피아노 못 가르치시죠. 예, 그건 안 되죠. 저는 수영을 절대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예체능 과목에 도움을 받는 거 먼저 필요하고요. 특히나 저학년 시기에 예체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제 저렴한 곳을 찾아가서 하기는 했지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본인은 아무 의지가 없는데 너무 힘든 영어 학원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아이들 있죠. 네. 아이가 이제 공부 습관이 잡히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보이는 경우와 시기가 있더라고요. 언제쯤입니까? 이제 그게 아이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공부를 했는데 자신감을 얻었던 아이들은 본인이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일단 착각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 좀 더 어려운 거 해볼래 라는 도전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년 거 한번 해볼래, 다음 학기 거 해볼래, 나도 선행반에 들어가 볼래 라면서 이제 어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공부 경험이 제대로 쌓여 있어야만 그 학원에 선행이든 사고력이든 심화든 경시대회든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수업들을 활용했을 때 가장 최고의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초등 시기에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능 1등급, 수능 100점을 못 받아요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싫다는 아이를 끌고 가서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우게 할 필요는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한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 가라면 가요. 엄마가 학원 등록하고 버스 차 태워서 보내시고 막 갔다 오면 간식 주면 가잖아요. 언제까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 마음처럼 그렇게 안 갈 거예요. 공부보다는 저는 독서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독서를 얼만큼 했느냐에다가 공부를 어느 정도의 양으로 했느냐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등에서는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되고요. 중학교부터는 공부량을 계속 늘려가야지만 되는 건데 공부량을 중고등학교에 가서 늘리고 아무리 늘려도 초등에서 독서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초등에서 독서 엄청 많이 했는데 중고등 가서 공부 안 하면 결국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최상위권 아이들은 초등에서 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애들끼리의 경쟁이라는 거죠. 예. 저만 그런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들도 공통적으로 느끼셨던 거, 초등에서 책만 죽어라고 읽던 애들이 결국 고등 가서 올라가더라. 저도 유튜브 좋아해요. 책보다. 저도 그래요. 기자님 그쵸?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책보다 유튜브를 좋아하고 아이가 이 책을 더 많이 좋아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타고 태어난 거더라고요. 뇌가 원래 편하고 쉽고 재밌는 걸 좋아하잖아요. 딱 맞잖아요. 네. 안 하게 할 수 없고 하긴 하되 저는 중요한 건 조절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자라는 거예요. 시간을 조절하고 약속을 지키고, 또 우리 초등 아이들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유튜브가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정말 많이 흐트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다가 재미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3초를 못 참아요. 그렇죠? 꺼요 그냥. 그렇죠.
다음 영상 더 재밌는 게 막 줄을 서 있잖아요. 추천 영상 막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는요, 교실에서 아이들 집중시키기 위해서 수업 자료 준비할 때 영상 하나 틀잖아요. 아무리 재미없어도 애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해요. 영상에 많이 노출이 안 됐던 아이들이라서. 근데 지금 달라졌어요. 영상을 보다가 내 맘에 안 들면 계속 꺼버리는 그 습관이 너무 아이들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보다가 끄고 보다가 끄는 습관, 요거 좀 조절해 줬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유튜브, 스마트폰 혹은 뭐 카톡, 게임, 텔레비전, 이거 이제 합쳐서 다 스크린 타임을 이제 갖는다고 하는데, 스크린 타임에 대한 우리 집만의 규칙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요, 평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뉴스만 같이 봐요. 애들이 뉴스를 봐요? 네. 이제 고학년이잖아요. 그리고 저학년도 뉴스 틀어놓으면 굉장히, 뉴스 보면 모르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루에 하나만 건지자, 이런 마음이에요. 그 시간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다른 것들은 이제 하지 않고요. 예전에는 애들이 어렸을 때 인내심이 부족할 때는 그날 공부 끝나면 그날 바로 보상을 줬어요. 유튜브 30분 보기, 이렇게 해서 그날 공부를 마쳤을 때 좀 성취감을 느끼고 좀 쉬는 시간을 줬었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랑 매일매일 보는 것들은 아무래도 중독이 될 이제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게 우려가 돼서 저는 얘기를 했어요. 너가 지금 30분을 보나 주말에 2시간 반을 보나 엄마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엄마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TV에서 봤는데 30분씩 매일 하다 보면 중독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 어떻게 생각을 하냐. 평일에 봐도 되고 주말에 몰아서 봐도 돼. 근데 엄마는 주말에 봤으면 좋겠기 때문에 주말로 몰면 3시간을 줄게. 2시간 반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제 몇 달 끌면서 이제 주말에 이제 좀 긴 시간을 하는 걸로 자리를 잡았어요. 네,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지금 현재 책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뭐라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만화책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라도 읽었던 아이들이 책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친근하고 편하게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책으로 언젠가는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책을 읽는 어른들이 많은 공간으로 데리고 다녔어요. 강남 교보 같은 데 있죠. 광화문 교보같이 어른들이 책을 되게 열심히 봐요. 근데 거기 아니면 우리나라에 책 읽는 어른을 볼 곳이 없어요. 저는 애들이 책 읽는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공간에 가서 되게 열심히, 되게 재밌게 책 읽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책은 어른이 돼도 저렇게 보는 거구나, 그리고 책이 저렇게 재밌는 거구나. 돌아올 때는 항상 만화책 말고 글로 된 책 한 권씩 골라 사줄게. 예, 그래서 책을 갖는 게 되게 기쁨이 되도록 나름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